아마존 광고로 성장하기 위해 리스팅 점검하기, 성공한 리스팅의 비밀. 오늘 아마존 광고 위크 세션을 맡게 된 아마프레스의 남상우 이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리스팅의 범위, 리스팅과 광고의 상관관계, 연말 쇼핑 시즌, 당장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리스팅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리스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까요? 리스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등록하고 이미지를 올리고 설명을 적는다 정도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부할지도 모르는 리스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서 집이 튼튼할 수 없듯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리스팅은 왜 필요할까요? 먼저 판매를 위한 첫 단계인 상품의 노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진 리스팅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리스팅 품질 개선 대시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을 들여서 SEO를 하고 이미지를 제작하였는데 무언가 자꾸 요구하는 정보에 지치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해당 내용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놔두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이 만약에 0으로 표시된 분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아마존은 제품에 대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팅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선 먼저 아마존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자전거가 보이시나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존과 셀러가 열심히 구르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존과 셀러가 열심히 굴러가야 자전거는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셀러 여러분들께서 고객 만족과 판매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알고리즘 역시 고객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고리즘은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킬 때 판매는 따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판매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위해서 움직임으로써 고객의 충성도와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판매를 위한 알고리즘이 아닌 고객 경험을 위한 알고리즘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리스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 제품을 론칭하실 때 가격을 정하고 상품명과 특장점, 이미지를 올리는 내용에 대하여 떠올리실 겁니다. 이 외에도 처음에 말씀드린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모두 리스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리스팅은 아마존 알고리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알고리즘은 고객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은 전환율, 고객 응답률과 시간, 고객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상품 페이지에 머무르는지, 또한 반품률은 어떤지 등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나의 상품이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을 주는 상품인지 판단합니다. 알고리즘은 좋은 고객 경험을 주는 상품에게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주고 더 적합한 고객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단순하게 리스팅은 제품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서 아마존의 알고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주는 셀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즉, 좋은 리스팅은 제품의 판매 향상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제품을 판매할 때 한 번만 리스팅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고객 만족 지수들 관리를 하기 위해 리스팅 최적화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리스팅에서 셀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의 정보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리스팅 품질 대시보드에 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꼼꼼하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먼저 다 기입하셔야 됩니다. 또 프로덕트 디테일, 제네릭 키워드에 고객이 내 제품을 찾을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색어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을 것입니다. 상품명, 블랙포인트, 디스크립션,
가장 중요한 세 영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 잘 알고 계신 리스팅 이미지, A+ 컨텐츠, 스토어 프론트, 그리고 포스트와 비디오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포스트는 아마존 내부에서 브랜드를 소유하시고 스토어를 개설하신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영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과 같이 제품에 대하여 사진과 텍스트를 올릴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먼저 SEO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O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제품으로의 트래픽을 높이고 전환율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셀러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쳐 아마존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향의 SEO를 놓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이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상품명을 보다 보면 가끔 키워드 번복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의 가중치를 목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지 말 것. 둘째, 읽기 쉬운 상품명을 만들 것. 이것이 현재 알고리즘이 원하는 타이틀이고 고객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명입니다. 다음으로 블랙포인트입니다. 블랙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고객한테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문장과 문구로 작성되는 경우를 고객과 작업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크립션입니다. 블랙포인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상품의 자세한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부정적인 리뷰가 달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고객이 미리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미리 안내를 한다던가, 혹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전문가용 제품을 일반 소비자가 사고 네거티브 리뷰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 자세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디스크립션을 통하여 충분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설정입니다. 의외로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 리스팅 편집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타이틀, 블랙포인트, 디스크립션에서 사용하기 애매하거나 고객이 내 제품을 찾을 때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어에 대하여 별도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SEO 행위는 제품과 고객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특정 상품을 찾는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나의 제품을 제대로 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때 꼭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분명 학교용 백팩인데 설명에 등산, 하이킹, 피크닉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키워드를 생성할 경우 SEO는 상품의 판매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SEO를 진행할 경우 제품과 고객의 관련성에 초점을 먼저 맞추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각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는 많은 시각 콘텐츠가 존재하고 어떤 시각 콘텐츠부터 최적화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지 고객의 동선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에 로그인을 하고 보이는 가장 첫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로그인하면 알고리즘에 의하여 관심 있을 만한 물건들에 대하여 첫 페이지에 팝업이 됩니다. 이때 보이는 이미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스팅 이미지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메인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찾는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치고 검색을 하였을 경우 만나게 되는 이미지는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폰서 브랜드 광고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내리다 보면 자동 재생이 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폰서 브랜드 비디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콘텐츠부터 정비해야 되고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콘텐츠는 포스트라는 콘텐츠입니다. 사실 포스트는 리스팅을 위한 필수 콘텐츠는 아니고 브랜드 오너를 위한 콘텐츠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사진과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을 노출하고 게재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포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클릭하거나 포스트를 게재할 때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브랜드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이미지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꼭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어떻게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을까요? 콘텐츠를 잘 만들면 나의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먼저 메인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고 가장 많이 보여지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인 이미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전기주전자는 모두 똑같은 제품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선 제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고 제품을 사고 싶도록 보이는 여러 가지 각도와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에서 시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클릭률과 전환율 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메인 이미지를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메인 이미지 말고 리스팅 이미지를 만들 때 좋은 팁은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달하는 메시지가 쉬워야 됩니다. 바로 기억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한 문구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존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매자의 약 80%는 모바일로 먼저 상품을 보고 이 중 약 70%는 데스크톱으로 상품을 구매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좌측과 우측에 서로 다른 제품이 모바일에서 가지고 있는 전달력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제품의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제품의 특장점이 고객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먼저 모바일 환경에서 제대로 눈에 띄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고객의 선택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모바일 환경에서 무엇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제목은 80자까지 보여집니다. 리스팅 이미지는 7개까지 보여지는데요. 꼭 7장을 모두 채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모두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품 설명의 경우 디스크립션은 첫 200자, 블랙 포인트는 첫 3개가 노출이 됩니다. 즉, 제품의 가장 중요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장점과 문구는 모두 앞쪽에 노출되는 부분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팁인데요. 아까 많이 들으셨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셀러의 입장에서의 특장점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의 베네핏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용 젖병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유아용 젖병은 화학물질이 없어 안전합니다. 라는 문구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학물질이 없는 젖병을 사용하세요. 똑같은 특징이지만 고객이 가져가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리스팅과 광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고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셀러분들의 상품에 도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기준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들은 검색어를 입력하겠죠.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스폰서 브랜드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브랜드 로고와 브랜드 상품, 즉 메인 이미지, 그 외에 브랜드 썸네일이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고객은 상품을 보면서 스크롤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스폰서 프로덕트와 브랜드 비디오 광고입니다.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고객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제목과 첫 번째 메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린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지 리스팅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EO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 프로덕트 또는 광고에 쓰이는 키워드를 잘 세팅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이미지와 비디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을 심플하고 읽히기 쉽게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가장 먼저 상품 페이지에서 마주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상품명이기 때문입니다. 블랙 포인트나 디스크립션이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상품명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품 페이지에는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스페시피케이션, 즉 자세한 디테일한 상품 정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블랙 포인트보다 먼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스팅 품질 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에게 바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블랙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블랙 포인트의 제품의 차별성과 소구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유사 상품이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블랙 포인트의 첫 번째에 작성하게 되면 고객이 이탈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A+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환경에서 저렇게 작은 텍스트는 고객이 아예 읽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품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노출이 되고 비디오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디오 세션에 업로드 URL 비디오를 통하여 직접 비디오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사 상품과 관련된 비디오를 올리시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자사의 상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웹상에서는 최대 6개까지 한 페이지에 노출되므로 이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가 노출이 되고 이후에 고객들은 Q&A와 리뷰에 노출이 됩니다.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와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Q&A 부분에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짧은 동영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브랜드의 충성도와 신뢰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스팅의 개선이나 최적화 작업을 하실 때 꼭 자사의 제품을 위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 따라가 보면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나의 제품이 노출되지 않는지 혹은 타 경쟁사 대비하여 경쟁력이 약하지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부터 고객의 여정에 따라 먼저 최적화를 진행하시고 개선해 나가시면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하여 당장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스팅 최적화를 위해서 그럼 많은 항목 중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가장 먼저 진행하시고 동시에 리스팅 품질 개선 항목을 모두 채워서 리스팅을 완료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팅 이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이미지는 꼭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폰서 브랜드 광고에 쓰일 비디오와 썸네일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하시고 포스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가지고 계신 콘텐츠로 업로드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어떤 게 고객 반응이 좋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콘텐츠인지 알아야 될 텐데 갑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브랜드 오너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에 정말로 파워풀한 혜택이 있습니다. 실험 기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총 5개의 항목으로 세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끝나시면 바로 히어로 에이신부터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험에서 기간은 총 2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알고리즘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자동 진행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자동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판매량, 매출, 전환율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테스트 항목이 더 고객에게 선택을 받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셀러분들께서 리스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